PAT 포스코그룹 2020 수리력 개념과 공식에 관한 해설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많은 유형이 나오고 있는 문제죠. 시간, 속력, 거리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데요.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다. 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죠. 공식을 외울 때는 시간을 넘겨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속시 이렇게 외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넘겨서 속력분의 거리,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 넘겨서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유형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A, B 두 사람이 둘레가 일정한 호수 주변을 걸을 때 서로 다른 속력으로 걸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둘 사이에 거리차가 얼마냐, 이런 문제. 아니면 동시에 출발점으로 동시에 들어오는 시간이 언제냐,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거리차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람의 거리에서 두 번째 사람의 거리를 그냥 빼주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거리는 첫 번째 사람의 속력과 시간을 곱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의 거리는 두 번째 사람의 속력과 역시 시간을 곱해서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겠죠. 아주 단순한 산수 공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 같이 계속 돌고 있을 때 속도 차이가 난다면, 속력 차이가 난다면 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될 거고, 이때 다시 동시에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거나 아니면 둘이 동시에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만나는 시간 같은 거를 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할 때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하고 관련되겠죠. 거리의 최소 공배수와 관련된 개념으로 풀어야 되고, 두 사람이 나중에 어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만나는 데가 있을 텐데 그때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산할 때는 두 사람의 거리차가 둘레의 정수배와 같아질 때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공식이 거리 이퀄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게 수리력 개념, 수리력 문제를 풀 때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차 연립방정식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1차 연립방정식은 차수가 1차인 연립방정식을 말합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분자도 여럿이고 식도 여럿인 방정식들을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직관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냥 식도 문자도 여러 가지 그런 식이 연립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차 연립방정식에서 대표적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 이렇게 미지수가 x, y 두 개이고 식도 이렇게 두 가지인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연립방정식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차수가 1차가 아니라 2차나 3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아니라 다른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포함하는 그런 연립방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그식이나 지수식을 포함하는 그런 연립방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립방정식이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문자를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겁니다. 소거하면서 새로운 식이 생기겠죠. 그 새로운 식으로 또 문자를 하나를 소거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소거해 나가다 보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1차 방정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차 방정식을 그냥 풀어서 이제 식을 거꾸로 대입해 나가면 나머지 문자들의 값도 각각 모두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연립방정식을 보지요. 이때 문자는 x, y 두 가지, 식도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x나 y나 둘 중에 한 문자를 소거해 주자는 겁니다. 그럼 소거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개수를 맞춘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를 소거하자. 그러면 x에다 2를 곱해서 이 앞에 있는 이 개수와 일치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하면 이런 식이 생기고 원래 있던 식하고 빼는 겁니다.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2x 사라지고 x가 소거되고 3y에서 2와 1 빼서 y가 되죠. 13에서 10을 빼서 3이 됩니다. 그래서 y를 구했죠. 이렇게 구한 y를 원래 있던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됩니다. y에 3이 들어가니 x는 2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겠죠. 네,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x나 y 중 편한쪽으로 개수를 일치시켜서 두 식을 빼주면 한 문자가 소거되고 이 문자를 소거되고 남은 문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원래 있던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거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대입법이니 무슨 소거법이냐 하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문자를 하나씩 소거해 나간다. 이게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1차 연립방정식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연립방정식이라도 기본적으로 문자를 하나씩 소거해서 푼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방정식의 종류가 바뀌면 그렇게 문자를 소거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바로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조건부 확률을 다루기 전에 먼저 확률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것부터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확률을 알기 위해서는 또 이 사건이라든지 집단 사건이라든지 전사건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필요합니다. 확률은 뭐냐 하면 전체 일어나는 경우 수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 즉
전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이 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확률인데요. 이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확률인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A라는 사건이 있어서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전 사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리는 사건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주사위를 굴려서 나올 수 있는 눈이 모든 가지수가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집합으로 표시해보면 편리한데요.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해보면 총 6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건 A 라고 적어놓고, 그러니까 주사위를 굴리는 사건 A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건 A를 이런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건 B가 있어서 사건 B는 A의 부분집합인 경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B가 어떤 거냐면 가령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건 B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3의 배수는 3과 6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그러니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고 사건 B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죠.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합시다. probability of B,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전체 사건이 A였죠. 뭐 전체 집합 U로 표시해도 됩니다. 그때 그 중에 사건 B가 몇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전체 6가지였고 그 중에 2가지니까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된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 통계적 확률이니 수학적 확률이니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큰 수의 법칙이니 따위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금방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자, 어쨌든 1이 일어나는 경우나 2가 일어나는 경우나 6이 일어나는 경우까지 사실은 같은 정도로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떤 게 좀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같은 정도로 일어난다고 예상했을 때 그때 이 6가지 중에 3과 6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3이나 6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고 물으면 총 6가지 중에 2가지에 해당하니까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건 A의 확률은 A를 포함하는 전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다.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확률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뭔가요? 조건부 확률은 이런 겁니다. 사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전체 사건에서 사건 A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 B가 있는 경우도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건 A가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사건 B로 한정될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고려해볼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건 B만 한정했을 때 이 말입니다.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라는 말은
사건 B의 경우로 한정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한정하자? 범위를 한정하자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사건 B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체 사건이 뭘로 되나요? 전체 사건이 뭐가 됩니까? 사건 B가 되는 거예요. 전체 사건이 이 전 사건이 아니고 사건 B가 전 사건으로 되는 겁니다. 그 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을 놓고 보면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자, 여기 표시된 이 내용은 이래요. 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의 오른쪽은 조건이에요. 바의 왼쪽은 원소죠. 이걸 어디서 봤냐면 조건제시법에서 본 거예요. 집합을 표시할 때 조건제시법은 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원소, 오른쪽에는 조건이라고 해요. 네,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바가 적혀 있는데 이 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오른쪽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녀석인 겁니다. 즉 B를 조건으로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P, A바 B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한 조건을 뭘로 두자? B로 두자. 사건 B만 제한 조건으로 두자는 거죠. 그러면 전 사건에서 사건 B 부분만을 놓고 따졌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건 B가 전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죠. 그러니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안 따지는 거예요. 바깥 부분은 B로만 한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B 중에서 A 부분만 따지는 겁니다. 당연히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 조건부 확률 문제는 왜 이런 게 필요한가 싶겠지만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의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예를 들어 보면 이래요. 주머니 안에 자, 빨간 공 3개하고 노란 공 2개하고 흰 공 5개가 들어있습니다. 즉 주머니 안에는 모두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주머니에서 일단 공 하나를 빼요. 그래서 사건 X가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으로 뽑아 빨간 공이 나오는 사건을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이래요. 이 X라는 사건은 처음으로 한 개의 공을 뽑아서 빨간 공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럼 봅시다. 전체 10개 중에 빨간 공이 나올 경우가 3개겠죠. 이렇게 돼요. 10개 중에 3개, 10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 공을 다시 넣지 않은 상태에서, 즉 한 개의 공을 뺀 상태에서 자, 두 번째 사건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두 번째로 한 개의 공을 뽑아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생각합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 공을 뽑았는데 두 번째로 뽑을 때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공을 뽑을 때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공이 뽑힌 상태로 두 번째 공이 뽑히는 거죠. 즉, 첫 번째 공이 빨간 공이 뽑힌 상태로 두 번째 공이 뽑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Y가 일어나는데 뭘 주기준으로 해야 되냐? X가 이미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때 Y공이 뽑힐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흰 공이 뽑힌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일단 X라는 사건이 일어난 게 기준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다시 Y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을 뽑았을 때는 흰 공이 빨간 공이 나오고 두 번째 공을 뽑았을 때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공은, 그러니까 공을 두 번 뽑는데, 차례대로 두 번 뽑는데, 첫 번째 공은 빨간 공이 나오고, 두 번째 공은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건 X를 처음으로 첫 번째 공을 뽑아서 그때 빨간 공이 나오는 사건을 X라고 두고, 두 번째로 공을 뽑아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Y라고 두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공은 빨간 공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공이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녀석은 바로 뭐가 되냐면 X와 Y가 사건 X와 사건 Y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부 확률에서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이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P Y by X에다가 X를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PX는 그냥 10분의 3입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P, Y by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 공이 한 개가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 상태에서, 즉 공이 9개인 상태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9개 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5와 10분의 3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순서대로 곱해주면 돼요. X와 Y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X가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두 번째 Y가 일어난 사건, 즉 X가 일어난 사건 10분의 3에다가 그 상황에서 Y가 일어난 사건은 뭐죠? 9분의 5. 이거는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빨간 공이 한 개 빠졌기 때문에 전체 9개가 되고 그 중에서 흰 공은 5개가있으니까 9분의 5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곱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까지를 모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풀면 너무 어려워서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풀 수 있고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걸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게 되나요? 뒤에 나올 독립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독립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영향이 없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건부 확률을 얘기할 때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랬단 말이죠. 이게 응용 중에 내포하는 바가 무슨 의미냐면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전에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경우 첫 번째 공이 뽑혀 나가고 나면 전체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첫 번째 공을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 공도 흰 공이 나올 확률이나 첫 번째 공이 빨간 공이 뽑히고 그 다음 공이 흰 공이 나올 확률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제로 삼는 사건이 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뭔가를 행위를 하게 될 때 그 사건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종속사건이라고 얘기하고 독립사건과는 서로 다르죠. 그런데 또 이런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주사위를 두 번 굴리는 거예요.
번째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눈이 뭐가 됐든 두 번째 주사위를 굴렸을 때 이 앞에 있는 값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혀 받지 않죠. 첫 번째 주사위를 굴리는 사건은 A, 두 번째 주사위를 굴리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에서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B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나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나 서로 같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건 A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4, 6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죠. 그 다음에 B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굴린 주사위가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6분의 3이죠? 네,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주사위에서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직관적으로, 물론 식으로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쓸데없이 복잡하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A에서 짝수의 눈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사건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달라지는 않겠죠. 그냥 3분의 1인 거예요. 또 이 A의 여집합은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짝수의 눈이 안 나왔어요. 지금 홀수의 눈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역시 3분의 1입니다. 같아요.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죠? 또 역시 3분의 1입니다. 세 가지가 서로 같습니다. 이때 사건 A와 사건 B를 우리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서로 독립인 사건이라면 이 값이 모두 서로 같아요. 이런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반대로 써도 돼요. P, B 바 A냐 P, B 바 A의 여집합이나 P, A와 B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다, 독립사건이다 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죠. P, A가 B가 원래 이렇게 정리됐었죠.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중에 A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런데 이게 그냥 사건 A의 확률과 같아요. 이 부분에 집중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건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넘기면 되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구하고 싶으면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각각 곱해주면 된다. 이게 독립사건에서 일어나는 독립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면, 독립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적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거꾸로 이 식에 넣어봐서 등호가 성립하면 두 사건이 독립적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해서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있고, 만약에 문제를 읽었는데 두 사건이 독립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상태라면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수리력
그 문제에서 주로 나왔던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